안녕하세요. 국민체력백 시청자 여러분, 집에서 만드는 움직임 그 9번째 시간, 함께 움직임 만들어갈 IMPT 임주혁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체의 축을 바로 세우고 엉덩이, 허벅지, 발목까지 균형 있게 단련하는 루틴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몸의 아래가 바르게 정렬되면 위로도 건강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체 정렬 강화 루틴 시작해 볼까요? 9번째 시간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 푸더크라 불리는 동작입니다. 브릿지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켜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동작인데요. 걸을 때마다 한 발이 떼이기 때문에 몸통에 있는 근육과 둔근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동작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브릿지 푸더크는 이렇게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 시작할 거고요. 발바닥은 땅에 닿을 수 있도록 내려놓고 무릎 세운 자세로 눕겠습니다. 손바닥 땅바닥과 마주 볼 수 있게 가볍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펠빅 컬로 올라갈 겁니다. 아랫배를 명치로 끌어올리면서 무릎을 사선 방향으로 밀어주면서 올라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뱉는 호흡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준비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발을 까치발 들어주실 거고요. 내 몸통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이 중심을 잘 유지하면서 한 다리씩 들었다 내리면서 걷겠습니다. 호흡은 끊기지 않게만 편안하게 쉬면 됩니다. 이때 만약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허리를 사용해서 엉덩이를 들었기 때문이니까 꼭 아랫배를 명치로 끌어올리는 동작인 펠빅 컬을 통해서 올라가서 엉덩이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그럼 동작 좌우 다리를 한 번씩 움직이는 거를 한 개로 해서 10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푸더크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리를 떼는 순간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몸통의 긴장감을 잘 잡았다면 훌륭하게 성공하신 겁니다. 다만 동작을 진행할 때 종아리 근육에 쥐가 날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발을 내 몸에 조금 더 가깝게 위치시켜 주시면 종아리 근육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하실 겁니다. 몸통과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을 연결해 준 동작을 해봤고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싱글레그 힙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말 그대로 한 다리로 힙브릿지를 진행하는 동작인데요. 양다리로 동시에 지지를 하다가 한 다리를 떼게 되면 그만큼 내 한쪽 다리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되면서 근육에 대한 활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난도가 2배로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몸통과 엉덩이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협응력을 높여주는 동작이니까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로 진행할 겁니다. 발바닥을 땅바닥과 마주보게 내려놓고 손바닥도 마주보게 내려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펠빅 컬을 통해서 올라갈 겁니다. 아랫배 명치로 끌어올리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마시고 뱉는 호흡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발을
뗄 겁니다. 한 발을 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몸통이 돌아가려고 할 텐데요. 돌아가지 않도록 나의 양쪽 골반과 배꼽이 천장을 평행하게 마주보는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반대쪽 무릎이 오른쪽 무릎과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게끔 사선으로 포인해서 뻗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유지하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오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아프다면 내가 엉덩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씩 진행할 거고요. 한 발당 5회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글레그 힙브리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한 다리로 진행하는 만큼 한쪽 다리로 내 모든 체중을 지지해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에 강한 자극을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엉덩이가 아닌 앞쪽 허벅지나 혹은 뒤쪽 허벅지에 대한 강한 자극이 느껴졌다면 발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엉덩이 자극이 잘 느껴지는 발의 위치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동작은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라 불리는 동작입니다. 한 발로 하는 종아리 근육 운동인데요.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행 시에 걸을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근육이고요. 또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발바닥까지 갔던 피를 다시 심장까지 올려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 살짝 리드미컬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의자나 테이블처럼 내가 짚고 균형을 잡는데 도움받을 만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오케이입니다. 심지어 벽도 괜찮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나를 지지해줄 무언가만 있으면 되니까요. 뭐든지 준비가 되었다면 저와 함께 동작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마주보고 설 겁니다. 이때 내 두 번째 발가락이 의자를 마주볼 수 있도록 발날이 벌어져 있지 않게 준비해 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한 발로 설 겁니다. 한 발로 서기 위해서 우선 무게중심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반대쪽 무릎을 뒤로 접어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발볼과 새끼발볼이 나란히 바닥을 밀어주면서 뒤꿈치를 올려줍니다. 천천히 내려오되 뒤꿈치가 바닥에 터치되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이 동작을 살짝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개수는 조금 많게 20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발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라 불리는 동작을 진행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종아리 근육이 불타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바로 다음 동작에도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을 쓸 거기 때문에 미리 예열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동작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스쿼트 위드 카프레이즈라 불리는 동작입니다. 바로 스쿼트 자세에서 카프레이즈를 진행하는 건데요. 우리의 종아리 근육은 겉근육과 속근육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처럼 서서 진행하는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겉근육을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는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속근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겉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근육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마찬가지로 의자를 준비해 주실 거고요. 의자가 없다면 테이블이나 벽 앞에 서서 내 몸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간격은 내가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앞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너무 가깝게만 붙지 않으면 됩니다. 한 걸음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뒤꿈치는 어깨 너비로 벌려주시고요. 발날을 15도 정도 좌우로 벌려주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는 뒤쪽으로, 무릎은 내 두 번째 발가락 방향인 사선 15도 방향으로 뻗으면서 천천히 앉아주실 건데요. 이때 의자를 잡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깊이는 엉덩이가 무릎 살짝 아래까지 내려가도록 앉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카프레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무릎의 높이랑 엉덩이의 높이의 차이인데요. 올바른 동작은 엉덩이 높이는 유지되고 무릎의 높이만 천천히 올라가는 겁니다. 잘못되는 동작은 무릎과 엉덩이 높이가 함께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허벅지 근육만을 쓰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은 사용률이 적어지고 허벅지 근육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엉덩이 높이와 무릎의 높이를 신경 써주세요. 그러면 양쪽 다리 동시에 진행하게 10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뒤꿈치가 너무 툭 떨어지지 않도록 살짝 버티는 동작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위드 카프레이즈를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종아리 근육과 팬티라인 근육에 대한 긴장감을 잘 느끼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앞쪽 허벅지 근육이 너무나 과하게 긴장감이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카메라를 두고 내 모습을 한번 찍어보세요. 엉덩이와 무릎의 높이가 동시에 움직였을 겁니다. 엉덩이 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무릎의 높이만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거를 영상을 찍지 않아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팬티 라인 근육들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졌다면 올바르게 한 거고요. 팬티 라인이 아닌 앞쪽 허벅지 근육에 대한 긴장도만 높아졌다면 동시에 높이가 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5번째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동작은 백런지 앤 트위스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런지를 뒤쪽으로 진행하고 흉추의 회전까지 가미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의 몸통은 앞다리 쪽으로 회전할 게 포인트입니다. 앞다리 쪽으로 회전해야지만 골반에 대한 회전이 없이 흉추만 오롯이 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뒤로 보내면서 런지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살짝 매트 앞쪽의 위치에서 동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더 넓게, 어깨 너비보다는 살짝 좁게 두 번째 발가락이 정면 볼 수 있도록 서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허벅지에 붙도록 차렷 자세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왼쪽 다리를 뒤로 먼저 빼보겠습니다.
앞쪽 무릎과 뒤쪽 무릎이 동시에 접혀서 내 엉덩이와 몸통이 엘리베이터를 탔다 생각하시면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런지 자세를 취할 건데요. 이때 이렇게 앞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이렇게 뒤로 내려가지 않도록 다리 간격 확실하게 조절하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앉으면서 앞으로 나란히를 진행하실 거고요. 이 다리가 바깥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정면 상태 유지할 수 있게 안쪽 발날 잘 눌러놓은 상태에서 어깨, 시선, 가슴만 돌리겠습니다. 정면 돌아오고 일어나서 차렷. 이 동작이 한 개입니다. 연결해서 한쪽 다리만 3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런지 위드 트위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하체의 전체적인 근력과 흉추 회전이라 불리는 가동성 운동이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협응성을 매우 많이 요구하는 동작입니다.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에 있는 몸통 코어 근육의 긴장감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하체, 몸통, 흉추 회전이라 불리는 상체 움직임까지 한 번에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동작과 5번째 동작까지 연결해서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체 정렬을 강화하고 무릎과 발목, 엉덩이의 전체적인 협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한 루틴을 함께 했습니다. 매일같이 서 있고 걷는 우리에게 정렬된 하체는 건강의 시작점이자 균형 잡힌 움직임의 핵심입니다. 집에서도 혼자서도 나의 움직임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나가 보자고요. 집에서 만드는 움직임 9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